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1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인은 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쉼의 허령함을 말했습니다. 쉼이 허령하기 때문에 온갖 이치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갖 이치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사에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쉼의 지각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쉼의 허령한 특징으로 인해 주인은 쉼을 기의 정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의가 쉼은 기의 정상이다라고 말한 것도 쉼이 기 중에서도 영명하고 허령함을 본질로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음의 기는 육체나 사물의 기와 다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가 아니라 기의 정상 혹은 영명한 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쉼에 사유하고 기억하고 분별하는 등의 지각 기능은 분명히 작용성을 갖기 때문에 주인은 쉼을 형이 상의 리로서 다룰 수 없고 형이 하의 기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쉼은 성과 비교하면 흔적이 있고 기의 자치가 있다는 거죠. 기와 비교하면 저절로 신령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기와 달리 허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쉼에는 성과는 달리 희미하게나마 기의 흔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쉼을 형이 상의 리라고 하지 않고 형이 하의 기의 정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쉼을 형이 하적인 성질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쉼은 형이 하의 기적인 차원의 의미로 규정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이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쉼을 단순한 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쉼에는 허령함이 있고 그 허령함 속에 온갖 이치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인은 쉼을 기에 비하면 신령스럽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쉼을 리와 기에 결합된 구조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쉼에는 리적인 측면과 기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리적인 측면이 바로 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적인 측면은 이때의 성을 담고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쉼을 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문제는 조선 성리학의 3대 논쟁 중에 하나인 심설 논쟁에서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쉼에 대한 이러한 여러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태계학파와 율곡학파, 크게는 태계학파와 율곡학파로 구분되고 또한 태계학파 속에서도 한주 이진상을 중심으로 하는 한주학파와 유치명을 중심으로 하는 정제학파로 구분됩니다. 한주학파에서는 쉼을 리로서 규정을 하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제학파에서는 쉼을 리와 기로 구성되었다는 이기지 합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와 달리 율곡학파에서는 쉼을 기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시기를 주장을 합니다. 쉼의 리적인 측면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쉼의 허령한 특징 때문입니다. 쉼이 허령하기 때문에 온갖 이치를 구비할 수 있습니다. 쉼이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응하여 무한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쉼의 작용이 무한할 수 있는 것은 쉼이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이치를 갖출 수 있는 것은 쉼의 허령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쉼이란 사람의 신명한 것으로도 모든 이치를 갖추고서 온갖 일에 응하는 것이다. 또한 쉼은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모든 리는 하나의 심에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리가, 온갖 이치가 심에 구비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주인은 하나의 심이 모든 리를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심이 온갖 리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이 리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천적으로 도덕적 품성, 리죠. 도덕적 품성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은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할 때 심 속에 갖추어진 리가 내재적인 도덕 근거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의 주제적인 기능이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옳고 그름을 선택할 때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심 속에 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가 내재적인 도덕 근거로 작용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리가 마음속에 존재하더라도 심의 작용이 완전히 도덕의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작용을 할 때 전적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리의 지배, 주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종 불합리한 사유와 정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는 각종 불합리한 사유와 정감이 포함됐는데 이것은 기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원인은 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리와 기의 결합된 구조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불합리한 사유 이런 것들이 리를 통해서 제지해 나가고 주지해 나갈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 작용이 리에 합치하는 것도 있고 리에 합치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심과 도심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인심과 도심의 문제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의 작용이 리에 합치되면 선이 되고 도심이 되며 그렇지 못하면 악이 되고 인심이 됩니다. 그래서 심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선은 도심이죠. 악은 인심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심에는 선과 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이 결국 리를 말하고 악의 근거가 바로 기로서 설명되기 때문에 결국은 심은 리와 기의 결합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심에 비록 온갖 리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심이 곧 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이 온갖 리가 갖추어져 있지만 심이 곧 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심에는 리적인 측면과 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육구연의 심증리를 비판합니다. 육구연은 심이 곧장 리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은 주인은 육구연의 심증리는 기적인 측면을 외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구연의 심증리를 비판하고 주인은 성즉리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심은 이기지 합이라는 거죠. 이와 기의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적인 부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구연은 심 가운데에 리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심 속에 리가 있죠. 리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기품의 영향으로 심이 리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의 기적인 측면이 있음을 설명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증리 이론은 잘못되었다고 주의가 비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수양을 통한 심의 주제적 기능이 제기되고 심의 기적인 측면을 수양을 통해서 바로잡아 나가자는 것이죠. 심과 리가 하나 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심의 기적인 측면을 가급적이면은 받지 않게 수양을 통해서 받지 않게 그래서 심과 리가 하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수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